사과이든 복숭아이든 자두이든 어느 과일을 할 것 없이 과일 농사 지어보면 농약 안 치고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치고 안 됩니다. 화학 농약을 치든 친환경약을 치든 과수에 달라붙는 병균과 해충 정말 많습니다. 우리도 맛있는데 그 눈치 빠른 병균이나 해충도 오죽이나 맛있겠습니까? 이건 소비자분들도 다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산 과일 그냥 먹는 법은 없습니다. 물에도 씻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 깎아 먹습니다. 물론 씻어 먹고 깎아 먹는 까닭이 모두 농약 때문만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깎아 먹는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일 속이라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뿌린 농약이 어쩌다 과일 속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과일이든 잎이든 작물 속에도 농약 성분이 스며들도록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겉에 묻는 것도 위험한데 속까지 스며들게 하면 소비자는 어쩌란 말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일이든 채소이든 농약이 그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또 들어가게 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고 그 전에 우선 먼저 드릴 말씀은 요즘 농약 예전에 비해 독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더구나 몸에 쌓여 암이나 난치병을 유발한다는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든 농약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 농약 먹고 어찌되었다는 흔히 파라치온, 마라치온 하는 유기인계 농약이나 DDT 같은 유기염소계 농약이 아직도 농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그러나 이처럼 고독성 농약은 사라지고 저독성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 농약은 예전에 비해 더 안전한 쪽으로 가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농부들은 병균이나 해충이 잘 안 죽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저도 경험하지만 정말 잘 안 죽습니다. 소비자분들의 염려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오물을 담았던 바가지를 아무리 삶고 소독하고 세척한다고 음식 담아 먹기엔 끔찍한 것처럼 농약이 아무리 저독성으로 간다고 해도 그 농약을 치는 저부터 칠 때마다 끔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는 농약이란 말부터 바꾸어 식물보호제 또는 작물보호제로 부르기로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세상에 다 좋은 것 없고 다 나쁜 것 없다는 말처럼 화학적으로 독성 물질을 만든 이 농약도 화학적으로 만든 까닭에 반감기 잔류기간이 짧다는 점은 있습니다. 흔히 농약 성질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말이 그 성분 계속 남아있지 않고 사라진다는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가운 말입니다. 이건 농약마다 다른데 아주 짧은 것은 2, 3일에서 긴 것은 몇 개월 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몇 년 아니 그 이상 가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농약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약은 약병에서 나오는 시간부터 점차 분해되는데 햇빛에 의해 또 비물에 씻겨서 또 시간에 의해서 서서히 분해됩니다. 농약마다 수확 며칠 전까지 칠하는 안내가 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그걸 지키고 있지만 사실 소비자들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에 과일을 사면 일단 깨끗이 씻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먼지만 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때 식초에 씻어라, 베이킹 파우더에 씻어라, 그냥 흐르는 물에 씻어라, 그냥 담가 두어라. 정말 백답입니다. 잠깐 따져볼까요? 식초에 씻는 것은 어떻습니까? 식초는 살균 효과도 있어 그런 점에서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농약 성분을 없애기 위해 씻는 데는 좋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농약 중에는 병균을 죽이는 살균제나 해충을 죽이는 살충제나 pH가 낮은 산성 농약이 많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요. 농약을 칠 때부터 농약을 치고 난 이후라도 이 약에 산성 물질이 묻으면 배가 되어 독성이 더 강해지고 염기성 물질이 묻으면 중화되어 독성이 반감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로 씻으면 효과적이라 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 이것도 워낙 다양하게 나오니 어떤 것은 염기성 물질, 또 어떤 것은 산성 물질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염기성 물질이면 조금 전 설명대로라면 농약 성분이 중화되겠지 하겠지만 농약 중에는 염기성 농약도 있습니다. 아마 그 과일 수확할 때까지 무슨 약 쳤는지
그 농부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론 칠 때부터 확인하고 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고요. 또 농약 표지에 상세히 밝혀두었는지 저도 약병마다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기야 식초를 쓰든 베이킹소다를 쓰든 다시 흐르는 물에 씻으니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만 따지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물론 베이킹소다 같은 것을 쓰는 까닭은 이런 까닭보다 가루에 농약 성분 같은 것을 묻혀내기 위해서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소주로 씻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원리를 모르니 저는 가타부타 할 수 없습니다. 뭐든지 원리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나 휘발성 때문이라면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농약 성분이 같이 휘발된다고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씻어 먹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깎아 먹는 곳으로 이야기를 옮깁시다. 문제는 씻어도 겉에 묻은 농약이 다 씻겨져 내려가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껍질을 깎겠죠. 농약 중에는 작물의 줄기나 잎, 또 열매인 과일에 표면을 묻는 것이 있고 작물 속까지 침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살균제나 살충제 모두 같습니다. 표면에 묻은 것이 어쩌다 속까지 침투된 것이 아니고 일부러 농약을 만들 때 작물 몸속에 들어가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만들까요? 우선 겉에만 발리도록 만든 까닭을 알아봅시다. 살균제 중에서 병이 오기 전에 작물 몸체에 발라 곰팡이든 박테리아이든 접근과 침투를 막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보호살균제입니다. 먹어서 죽는 것도 표면만 발리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충 중에서는 잎이나 열매를 씹어먹는 해충은 잎에 약이 묻히면 함께 먹어서 소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식독제입니다. 다음은 농약 중에 왜 작물 몸에 침투되게 하는 농약을 만들까요? 작물에 옮겨진 병균은 작물 표면에 묻어 있지 않습니다. 작물 속 깊숙이 침투하여 병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병균을 잡기 위해서는 농약이 작물에 침투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죠. 그것도 깊숙이. 그럼 겉에서 작물을 가해하는 해충을 죽이는데 그 살충제를 왜 침투하는 것이 있을까요? 물론 개 중에는 작물 속까지 침투하는 벌레도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이라기보다 겉에서 작물을 가해하는 해충을 죽이려고 침투성 농약을 만듭니다. 앞에서 잠깐 거론한 잎이나 열매를 씹어먹는 해충도 있지만 잎이나 열매 속의 양분을 빨아먹는 해충도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잘 아는 진드물이나 또 웅에 같은 해충은 침을 박아 빨아먹습니다. 그 중에서 총체벌레는 놈은 살짝 상처를 내고는 빨아먹습니다. 이런 놈을 농약 독성분을 먹여서 죽이려면 당연히 그 성분이 작물 속에 침투되어야 합니다. 앞의 얘기처럼 꼭 독성분을 흡집하기 위해 침투하는 약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살충제 중에는 접촉독이라고 하여 농약의 성분이 벌레의 몸에 붙어 접촉독으로 죽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 접촉으로 방지하는 약도 그 성분이 벌레의 몸속에 들어가야 그 성분에 의해 해충이 단백질 합성 방해, 변태 방해, 그 껍질 허물벗기 방해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아시다시피 곤충의 애벌레나 성충 중에는 그 껍질이 배추 흰나비 애벌레처럼 말랑말랑한 것도 있지만 딱딱한 각질로 되어 있는 해충이 더 많습니다. 그 해충을 접촉독으로 잡으려면 그 딱딱한 껍질을 뚫어야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런 농약이 과일 껍질은 못 뚫을까요? 그럼 농약 중에 작물 표면에 발리는 것은 얼마나 되고 침투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그건 저도 일일이 확인해서 세지 않았고 종류수가 문제가 아니라 농부가 과일을 수확할 때까지 어떤 것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달렸죠. 알아보기도 전에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과수이든 채소이든 침투성 농약이 어디 한두 번만 치는 것이 아니면 지금까지 시청해본 것에서도 짐작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살균제 중에서 작물의 표면에 묻어 병균의 침투를 막아주는 보호살균제 중에서는 친환경 제품도 있고 독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종류가 많아 몽땅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비침투성이든 침투성 농약이든
일단 표면에 가장 많이 묻으니 농약 성분이 남아있다면 속보다는 껍질에 당연히 더 많겠죠. 여기에서도 한 가지, 얼마나 많이 묻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분이 묻었는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내가 먹는 과일에 독 성분이 남아있다면 껍질을 벗긴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농약 성분의 분해 기간입니다. 저야 팔 것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를 포함한 농부는 수확 전 며칠 전에 살포하라는 기준은 꼭 지키고, 소비자분들은 농약 성분은 씻는 것 외에 햇빛에 의해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어 사라진다는 점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장황하게 설명드리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작물에 치는 약 중에는 그 속에까지 들어가는 농약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도 곡식도 어떤 농약들을 어떻게 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확실하고 현실적인 대처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생산자인 농부도 소비자의 소비 성향을 모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소비자도 생산자가 어떻게 작물을 키우는지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슈들이 되고 있는 농약 우려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모르고 나온 대안은 모두 말장난에 불과할 것입니다.